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다. 결론, DSR을 조기 시행하라. 대출 규제죠. 상승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대선 시나리오, 두 개죠. 대선 시나리오하고 입주 물량 부족. 이 시나리오인데, 오늘 모신 분은 연세대 정경대학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부동산과 관련해서 참 논란이 많아요. 아직 네.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이제 끝물이다, 이제 뭐 급락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네. 좀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예. 일단 우리 한 교수님은 어느 쪽 뷰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끝물을 지나서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네네. 근데 이제까지 그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그 시장 가격은 계속 상승하지 않았냐, 이렇게 네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통계의 어떤 착시인데요. 일단 상반기는 일단 많이 지표상으로 상승이 됐고, 하반기에 뭐 0.07, 지금 0.07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둔화가 됐는데 우리가 이 통계 방식까지, 여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스마트하시니까 통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일 가중하고 단순 가치 가중 평균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단지 5천 세대인 아파트가 신고가가 하나 뭐 조금 오르면 전체 가치를 통합해서 가중을 하니까 마치 삼성전자가 오르면 다른 주식이 다 오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워낙 크니까 비중이. 근데 그런 게 이제 주로 강남의 대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공교롭게 대한민국의 그 거래 신고 제도는 신고를 하고 나서 30일 안에 문제가 있으면 해약하면 돼요. 그런 어떤 뭐 좀 허위 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0.07이라는 수치는 그러면 하락한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얼마 전, 한 일주일 전에 그 모 국회의원 김회재 의원이 저번 달에 서울이 1355건인데 그 전에 한 열흘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해서 한 1156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래 건수? 네, 아파트 서울에 거래된 전부를 조사한 결과 1156건 중에 581건이 하락 거래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상승장이라면 1100개 중에 581개가 하락 거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좀 더 스마트한 시장의 소유주들이 이건 하락이라는 판단이 드니까 파시겠죠? 근데 그 하락된 것과 상승한 것들의 어떤 차이점이 뭐냐,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죠. 강남 쪽은 보합을 유지하면서 신고가가 쳐주니까 전체 볼륨에서 큰 것 같고, 실제 거래량에서는 이쪽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평균을 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뭐 0.07 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볼 때 하락 거래가 50% 이상 넘었다는 거는 시장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되고, 거래량이 일단 저 그림 하나 보시면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거래량이 12월 들어서 확 떨어졌네요. 네, 12월 저게 제가 20일 날까지 찍은 건데 1월 3일자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금 한 500개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25일 정도 남았으니까 신고 기간이 30일인데 25일 정도 남았잖아요. 하면은 제가 볼 땐 1000대에서 1500건대에서 머물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치가 단순한 수치가 아니고, 제가 보시면 영끌 할 때 보면 15,000이잖아요. 한 달에. 네. 그럼 지금 뭐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반에 반토막이잖아요. 거래량이 정말 많이 줄었네요. 네, 심각하게 줄었죠. 저게 IMF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금융위기가 안 터졌잖아요. 예. IMF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려갔다는 건 시장에 무슨 변수가 있는 거죠. 가격이 꼭지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사실 뭐 영끌로 표현하신, 이미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지금 또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더 오를까봐. 많이 없습니다. 저 거래량이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네. 그런 그 영끌 투자자, 이거는 이미 지나간 유행이고 지금은 살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 없습니다. 예. 이렇게 과거형입니다. 봐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영끌은 이제 과거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집값은 올라가고 불안정하니 예. 또 선거 이후에 또 다시 뭔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선거 이후에 대량으로 물량이 나와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다시 이게 부동산 오를까봐 내 집 마련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흔들릴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오르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자산 해지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면은 뭐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미 그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의 상태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영국도 저번 달에 금리 인상했고 그렇죠. 호주도 다음 연말 안에 하겠다 그러고 미국은 이미 2번 예정돼 있고 대한민국은 그 지정 갭 레이트라 그러죠. 지정학적 위치가 뭐 북한도 있고 그래서 미국하고 원래 한 1.5에서 2% 갭이 있는데 지금 역전이잖아요. 역전인데 미국이 1% 0.5% 올리면 우리는 지금 갭까지 따지면 2% 올려야 돼요. 부담이 되니까 지금 하는 총재가 작년에도 2차례 올렸지만 올해도 2차례 올릴 거라고 조용히 신년사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0.5에서 또 하나 더 올릴 수 있다. 0.75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0에서 4.5 수준이었던 게 5.5에서 제가 볼 땐 7% 사이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영끌은 이미 끝난 겁니다. 왜? 소득 수준의 기준의 어떤 소득 원리금 상환 비율이 한 금융보고서가 연말에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미 적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수준이고 이 부동산 금융 취약성 지수가 100을 찍어서 위험하다. 한은의 보고서의 요점이 그렇더라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다. 결론 DSR을 조기 시행하라.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 그리고 이 금융권도 모니터링 관리 들어가라. 그럼 대출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전 청약 물량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둘러싼 환경들과 요인들이 상승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대선 시나리오, 두 개죠. 대선 시나리오하고 그 입주 물량 부족 이 시나리오인데 그것도 예전의 역사를 보면 언론상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예전의 역사의 팩트에 근거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기사입니다. 그건 뭐 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이 다주택자들의 세금 예. 부담이 높아지니 양도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고 뭐 차라리 뭐 유산으로 넘겨주겠다 이런 뭐 뉴스들도 많이 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양도세를 손 봐주기 전까지는 이 공급주택,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이 공급 부족, 부족하다. 네, 요것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보통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완전하게 정확한 보도는 아니고요. 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 15일 기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영끌 막 터질 때 임대차 통과하고 그 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8월 24일, 작년 8월 24일 날이요. 이제 재작년이 됐죠. 재작년 8월 23일 기준으로 허위 매물 신고자가 없어졌습니다. 부동산에 이제 매물을 뭐 2개, 3개 중복해서 낼 수 없고 만약에 한 매물을 5개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으면 5개 공인중개사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는 포털 등록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허위 매물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게 8월 23일이니까 저는 그동안의 잔여 매물을 계산해서 9월 20일 이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됐다 싶고 저게 이제 9월 20일 10일부터 찍어가지고 20일부터 찍은 매물의 추이입니다. 보시면 이 좌측 우측이 있는데요. 보시면 전세 월세 매물은 한 9,000대였습니다. 둘 다 7, 8천에 9,000대였는데 금액이 아니면 매물이 매물 건수가 전수가 네. 그래서 전세 뭐 시간 말랐다 이런 기사들이 서울 많이 아파트. 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기사가 1년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은 제가 방송에서 다른 데로 나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사 좀 똑바로 써주세요. 시장에서 피해 안 보게. 지금 저 팩트입니다. 저거는 그대로 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그건 저거고 포탈에 그 네이버 포탈이 있고 아파트 실거래가는 포탈이 있고 다음 포탈이 있어요. 그 세 개를 교차해서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균치. 후반부는 이제 아실이 좀 신뢰가 가서 제가 아실 거를 이제 인용하는데요. 그대로 이제 옮긴 겁니다. 팩트를. 그러면 보십시오. 9,000대인 전세 물건이 지금 3만 1,000을 넘었어요. 말일부로. 요건 이제 15일인데요. 제가 빨간 선. 네네. 엄청 늦어요. 3만 750개. 근데 지금 좀 15일인데 말일부로 3만 1,000 얼마였어요. 9천, 7천대에서 3배가 늘었잖아요. 300%. 전세 아파트 매물이.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금 힘을 못 쓰고 못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월세도 2만 대로 올라갔습니다. 월세 매물도. 근데 매매 물건, 아파트 매매 물건은 3만 7천 대에서 쭉 올라다가 양도세 중과에 딱 끝나고 나니까 포기하고 잠시 줄었다가 다시 또 늘기 시작합니다. 8월부터. 늘어가지고 지금 4만 5천 대 정도 왔거든요. 저는 4만 2천 대인데
그러면 37,000개에서 45,000개가 늘어난 8,000개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3,000개씩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한 달 거래량이 아까 표에서 보셨지만 2,000대예요. 자, 매물이 4만 대인데 2,000개가 거래가 되면 38,000개는 뭐예요? 안 팔린다는 얘기죠. 안 팔린다. 네. 뭐 유동성, 회전율을 따져도 급격한 차이가 난 거예요, 거래량이. 근데 저기서 만약에 15,000개가 거래된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죠. 다음 달에 이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예상보다 시장에 매물이 너무 많고, 지금 말씀하신 공급 부족 있잖아요.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뭐 2만 몇 개에서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3만 개가 있잖아요. 재고 시장에. 신축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 예. 이런 거를 같이 합쳐서 정확하게 팩트를 시장에 줘야 섣불리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 영끌하려는 분들한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거는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저는 약탈하는 행위라고밖에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좀 정확하게 이 팩트와 입주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20-30% 부족한 팩트를 같이 합해주면 그 선택은 이제 소비자 몫인데 좀 정확하게 시장에다가 좀 팩트들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서울 아파트 총 매물 현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지금 주황색, 저게 지금 전세, 저기 월세, 주황색, 노란색이 월세. 주황색이 월세, 맨 위에 빨간색이 이제 총 매물이고 그 밑에 그 주황색이 전세, 네네네, 아래쪽에 주황색하고 노란색이 전세 월세죠. 네, 월세. 네네. 그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 이제 건수가 일단 전세 건수로 따지면 3만 네, 건 3만을 좀 넘게, 넘어 있죠. 예, 네네. 저렇게 있는데 아까 저게 이제 있다는 거는 저게 그만큼 있는 만큼 또 거래가 되고 이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실제로 안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실제 현장 상황을 제가 말씀 올리면 내놓은 지 2달 됐는데 전화 한 통 못 받은 데 많습니다. 강남 강북할 거 없습니다. 그건. 저 물량이 3만 개에서 4만 개 왔다 갔다 하고 아파트 매물이 나와 있는데 거래량이 저번 달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1,300개예요. 그럼 나머지 3만 9천 개는 어디서 뭘 할까요?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밑에 아래 맨 파란색이 이제 매물입니다. 예.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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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그러니까 요게 매물이고 지금 주황색이 전세.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노란색이 월세, 예. 빨간색이 총매물.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저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아니라 물건이요. 아, 물건이. 매물이 수요가 아니라 아. 매물이 남아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지금 전세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게 많이 남아 있다. 가짜 뉴스죠. 예. 이건 이제 서울 아파트 매물 현황. 네네 현황입니다. 아. 그래서 전세구 매매고 지금 거래가 안 돼서 현장에서 서울의 아파트 공인중개사 한 22,100 몇 개 되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들 저 계산으로 따지면 10집에서 한 집이 한 달에 하나 계약하는 거예요. 9집은 놉니다. 그럼 이게 시장상의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언론에서 많이 노출시켜줘야 되는데 노출이 안 되고 있고 결국은 지금 이제 뭐 하락 이런 기사가 좀 뜨잖아요. 이 연유에서 비롯된 거죠. 안 팔리다 보니까. 그냥 이제까지는 그냥 우리가 그 알고 있던 거는 그냥 지금 뭐 전세도 구하기 어렵대. 막 세뇌된 자꾸 거죠. 어렵대.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나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맞아요. 이게 좀 잘못된 정보다. 근데 일단 뭐 이 정보가 이제 단순한 데이터고 아주 그냥 팩트잖아요. 그리고 한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고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 금융 위험이 노출될 거니 대비하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의 신호와 다른 신호도 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을 했고 앞으로 또 하게 될 예정이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임됐잖아요. 연임되면서 한 말이 연내 한 2번 올릴 수도 있다. 올린다라는 그리고 테이퍼링도 지금 뭐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렸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긴축되는 건 뭐 다 뻔한 것이고 그걸 이미 알고 말씀드렸던 뭐 영국, 호주, 브라질 할 거 없이 전 세계 좀 20대 강국에 낀 나라들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못 따라가지 못하면 이건 뭐 금융시장에서 도태되니까 결국은 올해 0.5에서 0.7로 올란다고 보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말씀드린 5에서 7% 형성하면 지금 영끌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지금 한국은행 보고서하고 DSR 기준으로 보면 임계점이 45.9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거기에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어요, 은행에서. 185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 인원이 한 80명이 붙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45.9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저 펴보시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HAI라고 K자를 해서 코리아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200이라는 수치를 찍게 되면요. 소득의 50%를 원리금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번 분기에 금융공사에서 분기마다 발표를 해요. 근데 저번 분기에 수치가 182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득도 늘고 수출도 많이 늘어서 소득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되는 걸 말씀드리면 저 앞에 그림표 중에 오른쪽 중에 왼쪽을 보시면 164.9라고 써 있잖아요. 저게 노무현 때 미친 집값이라고 할 때의 구입 부담 지수예요. 근데 지금은 더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8년 동안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럼 그게 연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입주 물량 부족만 얘기할 뿐이지 그 팩트도 아까 제가 드린 재고주택과 같이 하면 100%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저거 이제 2004년도 6년, 7년도죠. 6년, 7년도. 8년도까지. 그럼 벌써 이제 10수년이 흐르면서 네, 13년이 흘렀죠. 네, 물가도 많이 올랐고 네. 또 유동성이 엄청나게 그거 다 계산한 겁니다. 저걸 그거 실질 포함해서도 네, 가중치 다 현실에 맞춰서 한 수치입니다. 저 지수가 자체가 소득 수준, 뭐 주택 가격을 같이 넣은 거기 때문에 저 수치는 뭐 164일 때 부담과 180 똑같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2006년도 7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이후로 계속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저는 한 4, 5년 앞으로 그래서 6, 7년 정도 하방 압력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오를 때는 예를 들어서 막 2배, 3배 오르고 네. 떨어질 때 10%, 20% 그게 뭐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4년, 5년, 뭐 6년 이렇게 하락한다고 했을 때 그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제가 보면 7억짜리가 한 15억 됐을 거예요, 지금. 15, 거의 두 배 한 됐네요. 2배 정도 됐거든요. 강북 지역은 한 5억 같은 게 한 8억, 9억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2배가 안 되는 수준, 8, 90%인데 그러면 이제 강남에 지금 그걸 말씀드리면 되겠는데요. 그 음마 아파트가 뭐 다 아시니까 음마 아파트가 2006년 고점 찍을 때가 13억 8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하점 찍을 때가 7억 8천에서 8억이었습니다. 아, 반토막수 40몇 %였습니다. 그렇죠. 그 음마 아파트의 극적인 예고요. 다른 요인들을 통합해 보면 음마 아파트가 좀 더 많이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강남 미분양이 났던 시절을 뭐 제 또래 제 나이에 연배들 다 아십니다. 강남 미분양이 왜 나그랬는데 계속 났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너무 높고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대출의 수준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위협할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대출 풀 수도 없어요. 그럼 이 패턴이나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계속 늘려지겠죠. 거기다 사전 청약 물량하고 공급 물량이 4, 5년 뒤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미뤄 봤을 때 올 한 해는 뭐 조금 떨어지거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충격이 와서 대내외 충격이죠. 외부에서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이런 게 오면 저는 뭐 그냥 1, 20% 빠지면 순식간이라고 보고 근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볼 땐 상반기에는 대선 시나리오하고 입주 물량 부족, 전세 뭐 임대차 갱신권 그거 갖고 좀 펌핑이 돼서 호재로 인해서 보합이나 뭐 1, 2% 오를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호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그때부터는 하향으로 확 변곡점을 저는 지금 틀었다고 보고 확 틀 것 같고 또 주시할 것이 뭐냐면 2년 전에 이미 틀려고 했었습니다. 틀려고 했는데 그때 거래량이 한번 IMF하고 글로벌 금융위하고 지금 1000대라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네. 근데 2019년 초에 잠시 1000대가 있었습니다. 2달. 그 대책이 엄청 셌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금리나 대출을 손을 못 댄 거예요. 그게 지금 2년을 더 유지해서 더 버블을 키웠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부 당국이나 금융관계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더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공통된 인식이에요. 그래서 애들러서 표현이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이 부동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떨어진다 하는데 맨날 오르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온 겁니다. 떨어진 시점. 떨어질 시점이. 그걸 좀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시장 대처하시길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세 시장 부족하다, 이사하기 힘들다,
구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들 막연한 생각들 때문에 그냥 사는 게 내 집 마련 정도는 언제든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돼. 뭐 떨어져도 뭐 내가 살 집인데 이런 맞아요. 생각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사는데 대출을 껴서 금리 올라가는데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 그 바보 투자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올라가면 몇 프로 더 오를 것인가 보면 지금 수치들이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 하는 보고서에서 증권시장하고 예금 채권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세 부분을 해서 금융 취약성 지수라는 거를 매번 발표합니다. 조사하고. 근데 그 취약성 지수가 아마 하는 보고서를 이제 시청자분 중에서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채권하고 채권 금융 증권 시장은 지금 한 그 수치가 50에서 한 60 정도로 안정적인데요. 그게 0에서 100까지 수치를 산출하는데 100이면은 이제 버블의 정점인 거예요. 꺾어지는 건데 두 가지 부분은 좀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근데 부동산 금융 부문의 취약성 지수는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100입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거. 근데 보도에 안 나와요. 그거를 이미 뭐 은행 PB센터나 이런 데서는 감지해서 이미 선수들은 다 빠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그래서 네. 주식만 우리 열심히 하시던 주린이 부린이 분들은 지금 그 상황이 체킹 안 되거든요. 그럼 선수들은 나가고 뒤에 잡는 사람은 물리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한은에서 그걸 100이라고 쓰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점이라는 얘기를 쓰질 못하니까 그냥 수치를 100이라는 그냥 숫자가 갖는 의미는 그냥 정점이다. 끝까지 왔다. 더 올라갈 수치가 없어요. 그 지수 자체가. 0에서 100까지 수치인데 0이면 아주 안정적이고 50이면 그냥 중간 점인데 100이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근데 100이라는 수치를 안 둬요. 원래 자체가. 근데 그 수치가 100에 와 있어요. 그거를 이미 IMF나 OECD도 알고 대한민국 금융권에다가 경고를 날린 것도 뭐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같이 맨날 보는 사람들은 다 접수를 하니까 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가 나타난 걸 좀 저는 지금은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30% 내려간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말씀하신 3년에서 5, 6년 간의 기간 동안 한 30% 정도는 지금 가격에서 좀 빠질 것이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죠, 저는. 알겠습니다.